네, 우리가 주택이지만 또 중요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분들은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만 살아요? 아니면 다른 집도 들어와 살아요? 여러분 집에 다른 집도 들어와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101동이다. 101동. 근데 이게 101호다.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어때요? 101호에 한 집만 살잖아요. 이제 한 집만 사는데 세대 구분형은 101호에 여러 집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주인은 몇 명이고? 한 명이고. 그러니까 주인이고 나머지는 세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1호에 두 집도 살 수 있고 세 집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대 구분형이니까 세대를 구분하면 경계벽 설치돼야겠죠? 경계벽 설치되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계벽을 막아뒀다는 이야기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게 현관도 이렇게 설치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우리 법에서는 신축할 때, 자,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 짓는데 이 단지 안에 일부는 이런 형태로 지을 거예요.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사업할 수 있도록. 자, 이런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일반 분양 주택처럼 지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건설 기준. 자, 거기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와 이제는 기존 주택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일부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서 임대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축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 이 기준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신축할 때 자, 여기서 볼 것은 자, 여기 먼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구분 소유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구분 소유하려면 뭐하러 만들어 그냥 101호에 그냥 한 명이 살지, 그죠? 여기는 구분 소유는 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다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새들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짓는 사람한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그죠? 독립된 주거 가능. 그러면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설치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설치되고 그 다음에 세대가 구분되려면 여기에 경계벽 설치돼야겠죠? 근데 이 경계벽은 어떻게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계벽을 어떻게 만들어주라고.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화받을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라.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해라. 통합 가능한 구조로 경계벽을 만들어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현대가 지금 신축할 거예요. 여기 안에를 이런 형태로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만들 때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전체 지금 600세대 아파트를 설잖아요. 전체 세대수의 세대 구분형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될까? 이때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대. 그러면 600세대 아파트가 이 단지 안에서 지어질 때 세대 구분형 형태로 가능한 것은 몇 세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거 전용 면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이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이 주거 전용 합도 전체 아파트 지는 주거 전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거 전용 면적 합에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졌어. 왜? 아니, 600세대 아파트 지면서 깔끔하게 이런 형태로 세대 구분형 형태로 600세대 다 지으면 왜 안 됩니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 세대 수 중에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것은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를 주택을 신축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이런 형태로 지어지면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건축주에게, 이 사업주체에게 건설기준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이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 건설 기준은 그 구분된, 자, 주택법인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이 구분된 이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대를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한 집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집으로 봐서 어떻게 주차장도 설치하고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복리시설도 설치됩니다. 말 그대로 600세대에 맞게끔 주차장, 부대, 복리 설치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 집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 집, 세 집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600세대에 맞춰서 주차장, 부대, 복리 설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가장 딱 보기에도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기반시설 구조적으로 난리 날 테니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제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늦추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대 구분형이 많이 들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주택법에 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할 때 이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요? 아니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딱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축할 때는 이렇게 지어요. 근데 이제는 기존 주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도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여기가 지금 이제 이미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좀 평수도 좀 큰데, 근데 애들 다 분가하고 부부가 둘이 살고 있는데 넓은 평수에 혼자 둘이 살면 좀 적자가 그러니까 차라리 임대사업이라도 하자. 그죠?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을 이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세대 구분형이니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어야겠어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 출입문, 즉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이라는 건 현관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기존 주택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대 구분형, 기존 주택이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여기는 정확하게 한 지붕 두 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여기는 몇 세대 이하여야 돼요? 2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 신축할 때는 여기는 하나 더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이 안에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여기 저 위에는 신축할 때는 한 지붕 두 가구, 세 가구로 될 수 있는데, 근데 기존 주택은 정확하게 한 지붕 두 가구여야 된다.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여야 된다고요? 2세대. 여기 숫자 바꿔 3세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2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그러면 기존 주택이 이렇게 세대 구분 형태로 이렇게 막아서 작업해서 이렇게 임대사업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치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세대수, 이런 지금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럼 600세대 아파트가 있는 단지가 세대 구분형으로 가능한 부분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체 60세대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요걸 같이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해당 동 세대수의 얼마도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가로 요키로 문제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신축될 때와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 기준, 이런 기준들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한번 나왔고요.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맨 밑에는 이거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것들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건설 기준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준주택 여기 나온 거 있으니까 먼저 정리하죠. 자, 우리 주택법상에서는 아까 기숙사라든지 이런 건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주택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준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준주택은 몇 개 있어요?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은 4개 있다. 4개. 뭐 있어요? 오노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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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타기. 그죠?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무슨 시설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이잖아요. 오피스니까.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자,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에서는 제가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주택 아니라고 그랬죠? 주택 아니고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이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뭘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이제는 부른다고 그랬어요. 고시원. 자,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다중생활시설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 500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뭘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뭘로? 숙박시설로. 이건 건축법의 분류고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다중생활시설은 다 뭘로 본다고요? 준주택으로. 그래서 요것만 준주택이고 요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 놈도 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는 아까 주택으로 안 봤죠? 안 봤잖아요. 그런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이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는 오노타기, 그죠? 오노타기.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